전에 가시는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에 들이고 있어. 원래 내란 빨갱이. 네, 오늘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됐죠. 정치권에서도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는데요. 자, 두 분 모시고 설 밥상 민심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몇 주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뭐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에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어서 뭐 이렇게 역전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된 것도 좀 있고 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좀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와 뭐 여당의 다른 오세훈, 홍준표 후보의 뭐 가상 대결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뭐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앞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설 인사를 갔던 정치인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사실은 조금 제각각이어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여론조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저 설 민심을 전하는 시민들의 말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그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인정을 합니까? 아, 그럼요. 그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전화 면접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들은 대단히 공신력이 높고 또 균일한 방법들을 매주 또는 정례적으로 유지해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마저 부정한다면 안 되겠죠.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맞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그 원인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달간 보여줬던 뭐 줄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 역시나 특검과 탄핵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거나 뭐 들여다봐서 다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것들이 다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이런 민심의 엄중한 회초리를 절대로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닫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것이 민주당으로부터 특히 이재명 대표로부터 초래된 반사이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정말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좌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사태가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헌재 변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추세,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추세는 인정하죠. 아, 인정하시는 예, 추세입니까? 하고 다만 이제 생각보다 빨리 보수청이 급속도로 결집했다. 이것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줬던 여론 지형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빨리 보수청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학습 효과, 특히 탄핵이 되니까 바로 대선에서 속수무책으로 지더라.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결집한 결과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2, 3주간 급상승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탄핵 반대의 지지율이 이제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갤럽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급상승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보수층의 결집에 따르는 여론 지형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었을 것이다. 조정 국면에. 그런데 의원님, 제가 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보수층이 결집해서 저런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해서 저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전혀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수층이 꼭 잘하겠다기보다도 대선에 대한 패배의 위기의식 속에서 보수층, 특히 정강훈 목사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 세력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세력이 미미했고 또 그 영향력 정도가 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상당히 약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전화 면접 조사나 각종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어떤 위에서 메시지를 내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 그런 그 세력화가 상당히 달라졌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강약 조절이나 완급 조절을 그렇게 잘 구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중도층은 갤럽의 어제 여론조사에도 탄핵 찬성이 거의 2배 가깝고 또 정당 지지도도 저희 당이 44, 국민의힘이 2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층이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는 예. 키를 쥐고 있다 보면은 여전히 중도층은 탄핵 찬성과 또 야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우세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도층에 대해서 앞으로 더 소구력을 가지고 중도 확장 전략을 효과 있게 잘 진행하고 특히 민생에서 성과를 낳으면서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제대로 잘 해낸다면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여론 예. 지형은 저희들이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절을 맞아서 여야 모두 이제 정치인들 모두 설 인사를 나서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설 인사를 했어요. 굉장히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론전이 그런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렇게 지지율을 높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한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론의 피드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월 1일에 공개 서신이 있었고 예. 그 뒤에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메시지를 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라면 중노층을 의미하는 아니요. 그 탄핵에 반대하는 뭐 강경보수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탄핵 될까요? 반대, 예. 코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말씀하신 그 중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중도층이 가지는 보수에 대한 이미지 혹은 중도층이 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게 됐을 때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와 현재 탄핵 심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중도 소구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서 최인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4, 국민의힘 24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굉장히 더 필요해진 상황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있어서 그 서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저 이제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런 지지율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자 보수층과 진영 간에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도층이 마음을 어디로 정할지 이런 얘기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미리 이제 지지층들, 진영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법원 사태라든지 현재 재판관들의 어떤 송곳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될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지지율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인가? 근데 그게 궁금해져요. 지금의 현 상황은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일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요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이 미미하게 반등한 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예. 갤럽에서도 그렇고 NBS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절차, 또 앞으로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재신청한 구속영장 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남아 있지만 예. 그런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은 이미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앞으로 미래에 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맞이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비중을 갖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일종의 선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벤트들보다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난 누구에게 내 표를 줄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군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강경층은 예. 이미 대선 심리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도층이나 진보층보다도 보수 강경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가면 대선에서 진다. 탄핵되고 대선에서 진다. 이런 위기감으로 해서 더 빨리 결속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표집 현상도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는 정권 교체가 60%, 정권 재창출이 26%인데 그 전주에 비해서 오히려 정권 재창출의 찬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서부지법의 난동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뭐 거짓말이나 궤변에 가까운 예. 또 궤변 어린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실망한 중도층들이 예. 오히려 이제 정권 재창출. 저 사람들은 도저히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오만함,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더 반성 안 하고 예. 더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겠네. 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로 갤럽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갤럽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니고요. 정권 재창출이 맞는 겁니까? 정권 연장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최인우 의원께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시는 얘기는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결이 다른 색깔이 다른 보수 진영의 정권을 등장하는 거를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뭐 근데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이나 정권 연장이 아니라 정권 유지라는 재창출. 표현이나 그것을 뭐 크게 차이를 느끼고 느낄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별 차이를 의미는 두지 없다?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이게 있습니다. 한쪽 선택지를 정권 재창출로 묻든 정권 연장으로 묻든 간에 정권 교체를 묻는 질문이 있고 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이 있고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를 상정하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물으면은 아까 NBS에서 48, 갤럽에서 52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이재명 후보로 들어가면 다자구도에서 NBS에서는 28, 갤럽에서는 31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듣기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비토층이 굉장히 강고하게 높은 거예요. 예.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지지세 상승세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있을까요? 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 뭐 그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은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민주당.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몇 주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 대결을 살펴봤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얘기는 예.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이제 윤곽근 대통령 측 변호인 대리인단에서 좀 기자회견을 하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예,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기자 준비가 좀안 간담회를 돼 있네요. 한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장관을 조금 앞서는 김문수 장관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1대1 구도에서 이기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을 2명 추가로 임명하고 또 대통령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그 과정에서 강경 보수층들이 대통령의 선동도 있었지만 또 자체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 따르는 어떤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정권 뺏긴다, 이러다가 대선에서 진다라는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 김문수 장관은 계엄 옹호, 탄핵 반대,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김문수 장관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지지율이. 그래서 전이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설마 거구 강경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문수 장관이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랬을 때는 저희들 당으로서는 크게 뭐 싫은 것은 아니다. 싫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결합을 하다는 발전에는 말씀이시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의식한 그런 여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반대로 우리 송영훈 변호사에게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합니다. 흥묘 백묘론 성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변신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도층 표심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 민주당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은 중도 확장이나 우클릭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본질은 말 바꾸기죠. 그것도 매우 급격한 말 바꾸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이른바 기본사회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것을 자신의 경제정책의 브랜드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본 시리즈를 전부 다 뒤로 물리고 이제는 성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묘백묘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자, 더더군다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 정치와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깨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측 가능성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이재명 대표처럼 급격하게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정치, 사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역시나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한쪽으로 급격하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다시 언제든지 그 반대쪽으로 말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안정감,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이 아니고 그저 말 바꾸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설 민심 아마 이제 밥상에서 다 이제 이 지지율 얘기도 하고 막 이럴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국을 해서 법원 사태와 관련해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는 전혀 시킨 거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을 저지르려고 했던 10대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뭐 특임 전도사 이분도 지금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의 현 지도부는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를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랑은 어떻게 앞으로 관계 맺기를 해나가실 생각이에요? 일단 절연이에요? 아니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절연해야죠.
그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별로 믿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선거론을 만약에 진지하게 믿는 스탠스를 공당이 취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 사회를 두동강내고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법원에 침입하는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과 매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과 국민의힘이 가까이 지낸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오인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당의 주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그렇고 김재섭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린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긋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거 좀 빨리 하자라고 먼저 법원에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빨리 뭐 조기 대선 치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 빨리 좀 법적 판단 받아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으면 내가 대선에 나가고 자격이 없으면 나 나가지 않겠다라고 빨리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론을 내주면 안 되나요? 아니 그 피의자가 재판을 또 빨리 하자. 그것도 라고 불가능한가요?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그 피의자로서 자세도 아니고요. 실제 1심에서 선거법의 경우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검찰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43명의 검찰 정인이 무더기로 신청되는 예.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사실은 늦어진 것이지 이재명 대표 측은 4명 만에 정인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일부 보도에는 마치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간 끌기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보면 검찰의 43명의 무더기 정인 신청 그걸로 인한 무리한 기소 뭐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2심도 사실은 1심에서 너무 과한 그 형량이 내려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검찰이 제시한 그 증거 사진이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 사람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4명으로 축소해서 일종의 조작한 사진이다라고 한 것을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해서 예. 재판부가 또 유죄를 내린 것이고 예. 국토부로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예. 백현동의 뭐 용도 변경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사실 다툼이 많기 때문에 예. 2심을 열더라도 상당히 재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오히려 1심과 달리 무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알겠습니다. 보이는 그런 알겠습니다. 재판이 될 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잠시 후 4시 30분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다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혹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구속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27일까지로 예.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법원도 빠르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안으로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된 재판부가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 개인의 어떤 그동안의 그 결정 이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말 당직 판사가 하죠. 그렇죠. 영장 전담 네, 판사면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잠깐 들어보고 이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가시지 못하고 찾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 절차의 적법 절차는 인권 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입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주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관한 각종 영장의 집행진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법 체계와 법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 기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 경비단장 명의 공무를 유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입니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계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재판위원회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 예,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대통령을 체포한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을 즉각 구속 취소해야 한다. 수사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당장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겠죠? 어떤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의 석방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뭐 그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논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법률가로서 수사권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 역량과 수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6번째에 걸쳐서 있었다고 봐야 돼요. 1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에 대한 2신청 기각, 2차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여기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젯밤에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는데 예. 그 논리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보낸 사건은 검찰이 보강 수사할 수가 없고 바로 기소 여부만 결정해서 기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인즉슨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예.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6번에 걸쳐서 판단이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예. 저는 법률가로서 온당한 논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연장에 대한 검찰의 재신청을 또 불허할 경우 대통령은 석방됩니까? 아니면 바로 이제 검찰이 기소로 넘겨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봐도요. 검찰에서 이미 공소장은 공소장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구속기한 내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다고 해도 구속기한 내에 기소하는 쪽을 택할 것이고 예. 석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예. 윤곽근 변호인이 이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미리 이제 좀 하는 그런 맥락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는 이제 다시 좀 돌리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저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고 이제 그랬는데 혹시 제가 자꾸 발언권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짧게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 저 최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관련돼서 재판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예. 말씀하신 거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은 아까 검찰이 43명의 무더기 증인을 1심에서 신청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사 단계에서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받잖아요. 그게 재판에 넘겨지면 예. 피고인 쪽에서 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를 밝힙니다. 그럼 부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검사는 그 참고인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더기 부동의를 한 결과다. 사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가 언제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뭐 이것도 또 우리 송 변호사에게 먼저 질문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저 최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언제 등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송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측근이시니까. 예. 대략 뭐 설 이후에는 국민들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공백 기간이 길어버리면 예. 여론조사에서 조금 상당히 빠졌지 않습니까? 예. 더 잊혀져 버리면은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등판할 모멘텀 계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김문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소위 극우 성향의 예. 후보들, 계엄 옹호 또는 탄핵 반대를 일관되게 했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특히 대선에서 유리한 것인가, 예. 올바른 것인가 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게는 예.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에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당내 여론이나 국민들 중도층의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등판을 하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봐집니다. 등판하면은 과거에 누렸던 그 높은 지지율을 다시 빨리 회복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뭐 다시 등판해도 그런 과거의 그런 지지율은 못 얻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친윤 지지 세력이나 전통적 지지 세력이 바로 한동훈 대표에게 주목을 하거나 지지를 주진 않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가고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기본적으로 호소하면서도 특히 중도층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 부분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언제 등판할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연락 안 가까우시잖아요. 아니 연락은 하지만 예. 언제 등판할 거냐 이런 걸 제가 뭐 정면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예.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경기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투수가 바로 한동훈 투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관중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요.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관심을 받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오승환 같은 투수들 굉장히 강력한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상대팀 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등판을 할 거냐 그다음에 언제 등판을 할 거냐 이것은 경기 상황에 달렸죠. 8회에 올라올 거냐 뭐 9회에 올라올 거냐 아니면은 9회에도 아웃카운트가 원아웃이나 투아웃이 되면 올라올 거냐 이거는 이제 경기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대권 주자들을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대권 주자로 뛰는 게 더
나은 승부가 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지 전망을 하자면 어떨까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만약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과 예.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던 후보들은 사실은 그 선택지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장관의 부상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스탠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표방해온 정치인이라면은 탄핵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 자체에 상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집을 서울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어떻게 보면 당내 여론을 이탈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대 한동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예. 예상. 예.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